자, 20번 자바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굉장히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막 나오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최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코드는 제가 이클립스 개발 툴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임포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스나 함수를 포함한 클래스를 이제 준비하는 단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임포트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바 클래스 안에 util이라는 클래스 안에 arrays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져왔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배열 클래스를 사용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용할 준비가 되는 거죠. 맞죠?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컴퍼레이터, 이게 컴퍼레이터라고 이게 부르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원래 컴페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 뜻 아시죠? 이게 원래 무슨 뜻인가요? 비교한다라고 이게 해석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랑 같은 말이에요. 컴퍼레이터라는 얘기는 비교하는 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려나? 여기다 검색해 볼까요? 자, 보세요. 이거를 번역기로 쓰면 돼요. 자, 비교기라고 하죠. 비교기. 그래서 장치를 얘기합니다. 비교하는 역할을 하는 담당자. 컴페어 그럼 비교한다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의 뜻은 비교하는 담당자.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왜 그런 거 영어 단어에서 그런 거 배웠잖아요. ER 그 다음에 뭐 OR 그러면은 뭐 무슨 그 뭐라 그러지? 관리자. 그래서 우리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러면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OR이 붙죠.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 또는 뭐 관리하는 기계, 막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ER, OR이 붙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비교 담당 기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쓰입니다.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검색을 하셔야 돼. 이렇게 이 검색을 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거랑 똑같다 보면 돼. 계산기도 계산한다 그러면은 calculate라고 하잖아요. 맞나? 이게 아마 맞을 거야. calculate가. 근데 이거를 OR로 바꾸면 뭐예요? 계산기 그러죠. 계산기. 그러니까 계산하는 기계 장치 이렇게 얘기하는 듯이 같은 개념입니다. 비교하는 기계 장치, 비교하는 기계 장치 이런 거를 불러와서 쓰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링 토크나이저 그러면은 우리 이제 스트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문자열이죠. 문자열. 이게 원래 스트링이에요. 이게 스트링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붙었나요? 토크나이저라 그랬죠. 원래 문자열 토큰. 일단 토큰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좀 잠깐 또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과거로. 네, 여러분들 또 이 검색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토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저 예전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네. 좀 연령대가 되시는 50대, 40대, 50대 이상 분들은 이거를 쓰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네. 한참 그야말로 50대 분들이, 나 때는 말이야, 아주 막 나이트클럽도 다니고, 아주 그냥, 술도 마셔 제끼고, 정말 아주 그냥, 신나게 놀아 제꼈어. 한때 잘 나갔던 적이 있었어.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사용하던 게 바로 토큰이라고 하는 동전이 있죠. 그래서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학생 또는 뭐 여기 뭐 다른 동전 보면 일반 여기도 있죠. 일반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로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탑승할 때 내는
그 사용하는 교통수단 뭐였죠? 승차권? 예, 일종의 승차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예전에 시골 지역에서 이 토큰 동전이 막 방 안에 굴러다니는 시절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예, 절대 저의 그 기억력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옛날 문명 좀 알아요. 자, 그래서 토큰이라고 하는 동전을 여기서 이제 사용을 했어요. 추억이죠. 근데 이제 왜 하필 이 토큰이라는 용어가 왜 IT 공학에서 등장하냐면, 이게 이제 통신 분야 과목 중에서도 항상 등장을 하는데, 그 일종의 그런 겁니다. 이 현재 내가 그 어떤 뭐라고 해야지, 통신을 할 수 있는 권리? 네, 통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라는 뜻으로 토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클립스에서 지금 자바에서 나온 이 토큰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무슨 뜻이냐면, 일종의 그런 개념으로 보실 것 같아요. 같은 말로 보면은 굳이 하자 그러면 인덱스? 현재 가리키는 위치? 약간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게 원래 토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차례가 왔다 이 뜻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덱스를 뭐라 그럽니까? 차례. 순서를 따진다. 보통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토큰이라는 단어를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스트링 토크나이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탑승하고 싶으면 토큰 동전을 내면 나는 그 버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아직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사실 토큰이라는 게 정말 많이 쓰였고, 한때 정말 필수로 학교를 등교하기 위해서는 사용해야 됐던 필수 통신수단이었습니다. 승차권이었죠. 네, 그래서 토큰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쓰인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라이브러리를 쓰려고 이렇게 임포트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 안에 이제 진입을 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인티저라고 하는 클래스, 배열 클래스가 이제 등장을 했네요. 자, 이거 여러분들 저기 인티저가 무슨 뜻인가요? 여기다 적으면 제가 적을게요. 인티저 그러면 정수죠, 정수. 정수를 인티저라 그러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문자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클래스명은 원래 앞글자가 대문자로 시작되죠. 맞죠? 여기도 다 대문자로 시작해요. 앞글자가. 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수를 다루는 클래스를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함수를 썼냐면 함수 정의를 한 게 add라는 함수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네. add.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이제 단어로 짐작해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더한다, 추가한다, 뭔가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제 쓰인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코드 분석을 해볼게요. 그 add라는 함수 안에 인티저 타입의 오리지널 어레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배열 형태의 지금 그 정수 배열 형태로 지금 하나 자료형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티저 그래가지고 뭐 어떤 값을 value라는 단어 여러분 아세요? value 이게 그 값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오리지널이라는 뜻은 뭐냐면 앞에 좀 단어 보충 설명해드리면, 오리지널은 원래 고전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원본 배열, 여기서 말하면 원본 배열, 원본은 원래 오리지널, 뭐 원래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그런 어떤 존재 데이터, 유물, 그런 걸 오리지널이라 그러죠. 되게 오래된 거. 그래서 원본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원본 배열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것 같고, value는 값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부여해서 변수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원래 변수 이름을 선언할 때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를 진짜 영어 단어 공부 해주시는 게 사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매개 변수 값을 받아서 어떤 계산 작업을 이제 이 add 함수 내에서 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인티저 해가지고 배열 정수 타입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름을 new array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new array라는 변수 안에다가 뭐를 대입하라 그랬냐면 이게 대입 연산자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대입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rrays라고 했죠. 아까 우리 위에서 클래스 여기 이거 호출했죠, 이거.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고 지금 임포트를 시켰잖아요.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arrays라는 클래스 안에 이런 기능의 어떤 함수가 존재한다 이 뜻이죠.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arrays 안에 함수가 되게 많아요. 맞죠? arrays 점 이렇게 찍어 보시면은 뭐 기능이 뭐 엄청나게 많아.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쓰겠습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여기 어떤 나중에 다음 시험에는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이런 기능들이 탑재가 돼 있다. arrays 클래스 안에. 아시겠죠? 네, 그렇다고 그냥 그렇구나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점을 찍었으니까 이 클래스 안에 얘가 행동할 수 있는 동작 기능 중에 하나인 copy of라고 하는 함수를 지금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은 copy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슨 뜻입니까? 복사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복사. 여러분들 저 단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복사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복사. 그럼 뭘 복사할 거냐? 여기 이거요. 오리지널 어레이로 선언한 이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을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컴마 찍고 여기 뭐라 그랬냐면 오리지널 어레이 점 랭스 플러스 1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자,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한번 코드를 하나 더 짜볼게요. 여기다 코드를 하나 더 짜볼게요. 자, arrays 점 copy of 괄호 열고 네. 여기 지금 괄호만 열었는데도 뭐라고 찍히냐면은 이 말풍선 같은 게 찍히거든요. 이거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 오리지널이라고 아예 그냥 자동으로 문구가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메소드를 호출할 때 기본 형태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거는 불리언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뭔가 맞다 틀리다를 어떤 판별하는 타입으로 선언된 것 같고 그 다음 여기에 보면 int 타입 해놓고 new length하고 했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길이를 생성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엑셀로 따지면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배열 형태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배열 값이 있는데 ARR이라는 배열이 있어요. 근데 얘가 원래는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0, 1, 2, 3, 4칸이었어요. 4칸짜리 배열인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한마디로 여기다가 사이즈를 추가할 수 있다 이거죠. 플러스 1 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가 4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 한 칸 늘린 거죠. 한 칸 배열 늘리기를 처리할 때 바로 이런 개념의 식을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배열 값을 그대로 한 칸 이렇게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금 여기서 쓰였던 new length라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가 한 칸이 더 생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얘는 제가 테스트 목적상 분석하려고 지금 입력한 거니까 다시 지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배열값이 지금 현재 몇 칸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알 수 없어. 배열이 몇 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본 동작 규칙은 현재 위치한 배열값에서 한 칸을 사이즈를 늘려라. 랭스라는 거는 그 길이를 얘기합니다. 랭스라는 건 길이를 늘려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칸 늘려라 이 뜻이죠. 여기서는 왜냐 플러스 1이 붙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열 확장 기능을 지금 현재 탑재를 시킨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줄 분석을 해보면 new array 이 변수로 선언된 new array에 여기에 지금 대괄호가 등장했죠. 이 얘기는 배열의 현재 위치, 인덱스 값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0번지부터 뭐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여기 제가 적은 적은 인덱스 위치 있죠.
그 위치를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위치를 지정을 해서 특정 위치를 지정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배열에서 현재 점이 등장했고 length -1이죠. length -1이면은 원래 무슨 뜻인가요? 만약에 이게 전체 칸이 이게 지금 5칸인데 5칸이니까 거기에서 이거가 원래 length ARR.length를 하게 되면 어디를 가리키나요? 얘는 여기 이렇게 입력할게요. 이거는 5를 가리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5칸이잖아. 맞잖아. 5칸이잖아. 5칸인데 이거를 그냥 이대로 그냥 저기 배열 위치를 만약에 이대로 ARR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런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어디 위치인 줄 알고 위치가 없는데? 탐색 불가능하잖아. 아니 맞잖아. 5가 어딨어요. 배열의 사이즈는 5칸이 맞는데 실제로 탐색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4번지 위치까지죠. 4번 배열 인덱스까지니까 여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1 처리를 한 거예요. 이래야 여기가 4로 이렇게 탐색이 된단 말이야.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배열의 마지막 위치를 탐색하기 위해서 -1 처리를 한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인덱스의 탐색 위치까지도 되게 디테일하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배열의 마지막 위치 값을 가리키겠죠.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 위치 값에다가 value 값을 넣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줄을 이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보면 한 칸 배열을 늘린다 이거지. 한 칸 배열을 늘려서 원래는 4개짜리였는데 여기에 이게 한 칸을 늘리면서 4번 인덱스가 생겼고 그래서 전체 사이즈로 봤을 때 ARR의 랭스로 하면은 5칸인데 5칸에서 여기 -1 처리를 해서 마지막 인덱스 번지인 4번지를 가리켜서 여기다가 value 값을 넣겠다. 어떤 숫자 값을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제 좀 뭔가 흐름이 이해가 가시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냐면 return new array라고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자, 그러면 return new array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지금 이 선언된 이 배열값, 뭔가 이 value 값을 저장한 상태에 이 배열값을 리턴을 시켜라 이거죠. 이걸 어디로 리턴 시켜라? 메인 쪽으로 리턴 시켜라 이 뜻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원래 알고리즘 흐름의 시작은 메인 함수가 맞아요. 메인 함수가 맞는데 대략 이 함수가 이런 어떤 동작을 시키는 함수구나라는 골격은 미리 파악하자 이거지. 이해되셨나요? 네. 지금 제가 예시로만 지금 설명드린 거고 이제 본격적인 분석은 당연히 메인 함수부터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런 사용자 정의 함수가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골격을 보자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샘플로 제가 한 거지. 이게 실제 메인 함수에 지금 이렇게 동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시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함수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이다? 그렇죠. 메인 함수부터 프로그램 시작이죠.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한다? 메인 함수부터. 아시겠죠?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동작을 한번 디버깅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함수 쪽 들어갔어요. 이런 함수가 생겨 먹었다. 그냥 알고만 계시고. 자, test1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이런 문자열 값을 그대로 test1으로 지금 저장을 시킨 거죠. string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문자 배열입니다. 이 문자 배열은 경우에 따라선 1차원 배열로 해석할 수도 있고 2차원 배열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쓰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그거는 분석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자열을 test1에다가 저장을 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string 클래스를 또 선언을 해서 test2번이라는 객체 이름으로 생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엔 뭘 저장하라 그랬냐면
테스트 1 값을 저장하라 그랬죠? 그럼 테스트 1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문자열 값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이걸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뭔가 특수한 지시사항의 함수를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호출했냐면은 replace 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는데, 원래 이 replace라는 말이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뭔가를 다시 수행한다, 다시 작업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plac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place라는 거는 영역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뭐 위치, 뭐 그런 뜻으로 보통 대략 해석이 되거든요. 장소,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replace라는 말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역을 다시 작업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replace, 영역을 재작업해라.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재작업을 하냐면, 현재 테스트 1이 가진 문자열 값에서 수정 작업을 해라, 이 뜻입니다. 뭔가를 수정해라, 이 뜻이에요. 이게 직역을 하면. 그럼 어떤 수정 작업을 할 거냐면, 여기에 이제 replace all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replace all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전체란 뜻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어를 좀 추가로 설명드리면, all이라는 건 전체입니다. 전체 범위 대상. 자, 그래서 replace all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replace all, 그러면은 전체 영역의 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영역의 범위를 대상으로 뭔가 수정 작업을 해라, 이렇게 뜻이 해석이 됩니다. 그럼 어떤 수정 작업을 하냐? 데이터의 어떤 그 생김새를, 데이터의 생김새를 수정 작업을 해라, 이런 뜻으로 직역이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최대한 디테일하게 단어 뜻풀이를 해드리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무식하게 진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설명 중에 잠깐 보충 설명 달자면, 진짜 저 이런 식으로 분석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무식하게 분석하는 게 맞아. 근데 이게 원래 정석이에요. 소스코드 분석할 때. 진짜예요. 왜냐면 영어 단어잖아.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정 작업을 해라, 이 뜻이죠. 근데 뭘 수정 작업하라 그랬냐면, 여기에 지금 등장한 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괄호, 그 다음 이거 우리가 보통 갓 표시 문자라 그러거든요. 뭐 거듭 제곱 기호라고도 보통 쓰긴 하는데, XO와 기호 연산자로도 원래 쓰이죠. 하여튼 그거에다가 0, 그 다음에 대시 9, 그 다음 컴마, 그리고 대시 대괄호, 이거를 문자열로 이렇게 묶었어요. 자, 이거는 원래 이제 여러분들 구글링 검색을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0에서 9까지. 이게 0에서 9까지예요. 이게 0에서 9까지입니다. 0에서 9까지 숫자 데이터를 제외한 숫자 데이터 이외의 모든 데이터들은 다 어떻게 해라? 전부 다 지워라, 이 뜻입니다. 지워라, 이 뜻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돼요. 숫자 데이터 이외의 모든 데이터들은 지워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지운다고 해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냥 지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뭐라고 했냐면, 이 컴마 찍고 지금 하나 더, 여기 매개분수값 하나 더 등장했죠. 이게 컴마 값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무슨 얘기냐면, 0에서 9까지의 숫자 데이터들은 그대로 남기고, 나머지 데이터들을 뭘로 표현해라? 컴마 기호로 바꿔줘라,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0에서 9까지의 숫자 데이터는 그대로 남기고, 나머지 그 외의 데이터들을 컴마 기호로 교환시켜서 바꿔줘라, 이 뜻입니다.
예,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실제 생김새를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원래 여러분들이 그냥 텍스트 1이라는 거를 그냥 찍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원래 테스트 1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분명 출력 실행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찍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 주석문을 일부러 표시를 해놨습니다. 앞에 미리 분석을 해보려고 지금 주석을 달아놓고 이게 출력문 함수를 찍어봤는데, 자, 잘 보세요. 테스트 2번 값이 지금 이게 실행이 된 거죠. replace all이라는 함수를 지금 실행해서 적용을 한 거를 테스트 2에다 저장했잖아요. 자, 그대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분석을 해드릴게요. 얘가 지금 뭐가 된 거냐면 replace all이 실행이 된 거거든요. replace all 함수를 적용한 거예요. 적용한 결과입니다. 원본은 원래 어떻게 돼 있었어요? 원본은 이렇게 돼 있었다 이거지. 여기 15, 한 칸 띄고 마이너스 41, 한 칸 띄고 12, 한 칸 띄고 42, 한 칸 띄고 마이너스 12, 한 칸 띄고 2, 한 칸 띄고 4 여기까지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큰 변화가 뭔가요? 이게 원본이었죠. 이게 테스트 1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replace all을 적용한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띄어쓰기, 스페이스바로 여러분들 원래 띄어쓰기 하잖아요. 네, 공백 구간, 이걸 이제 띄어쓰기 구간이라고 합니다. 공백 구간, 띄어쓰기 부분이 삭제 처리됐죠. 이게 일단 가장 첫 번째 특징인데, 여러분들 띄어쓰기를 한 이 공백 처리 구간 있죠. 이 공백 처리 값도 하나의 어떤 고유한 데이터 값으로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원래 ASCII 코드라고 하는 거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띄어쓰기를 하는 것도 별도의 그 문자 값이 원래 있습니다. 이제 좀 전문 지식으로 좀 들어가니까 좀 도움이 되시나요? 예, 띄어쓰기도 고유한 값이 원래 존재해요. 그래서 띄어쓰기도 엄밀히 따지면은 당연히 0에서 9까지의 정수를 제외한 나머지 값 분류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 부분이 삭제 처리가 되었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그 띄어쓰기 한 구간에 있는 걸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삭제 처리된 다음에 이후에 해당 구간을 전부 다 어떻게 했다? 컴마 기호 표시로 바꿔줬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직역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삭제한 자리에다가, 삭제 처리한 자리에다가 컴마 기호로 대체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replace, 다시 해당 구간의 문자열 값을 뭐 바꿔준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체 또는 뭐 바꿔주기, 변경,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구간이 이해가 되시나요? 내용이?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뭐 찍어줬으니까 다시 숨길게요. 자, 주석 처리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지금 테스트 2번에는 적용이 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현재 문자열 값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뭐 객체를 하나 선언했는데, 클래스가 스트링 토크나이저라는 클래스를 사용했어요. 자, 스트링 토크나이저, 아까 제가 여기서 이거 설명했죠? 문자열 토큰입니다. 뭔가 문자열 처리를 하는 클래스 기반으로 해서 str 토큰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했고, 거기에다가 스트링 토크나이저, 생성자죠? 네, 같은 이름이죠. 같은 이름. 생성자를 그대로 호출을 해가지고 테스트 2번에 여기 뭐라 그랬냐면
컴마 기호 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생성자를 선언해서 넘겼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겁니다. 아까 테스트 2번이 이거였잖아요. 예. 근데 얘를 어떻게 하겠다? 구분 기호로 찍는 거를 컴마 기호로 구분 기호를 찍어서 구분을 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뭐야? 이 순서를 따지는데, 인덱스 차례 순서를 따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뭘로 하겠다? 컴마 기호를 기준으로 순서를 따지겠다 이 뜻입니다. 아, 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티저 타입, 정수 배열 타입으로 선언을 해서 오리지널 어레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객체 선언이죠. 자, 그래서 생성자 인티저 본인 타입으로 했네요. 근데 이 안에 뭐라고 선언했냐면 str 토큰 str 토큰이라는 객체가 여기 있죠. 그 객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어떤 행동을 하겠다? 카운트 토큰즈라고 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있는 거 만약에 이걸로 할게요. 자, 15라는 거를 만약에 처음에 사용을 했어요. 뭔가 어떤 처리를 했어. 그럼 그 다음 남아있는 토큰은 뭐예요? 15자리 토큰을 끝내고 나면 다음엔 얘 토큰이 남죠. 맞죠? 이만큼이 남죠. 개수가. 그러면 여기 토큰 마이너스 40을 또 처리하면 그 다음 개수가 뭐가 남아요? 이만큼이 남죠. 네. 그 다음 12 처리하면 뭐가 남아요? 이만큼이 남죠. 그 다음 42 처리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12를 포함한 여기 3개가 남죠. 그 요거 처리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요거가 남죠. 요거 처리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요거만 남죠.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현재 토큰의 개수를 세는 함수가 바로 카운트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어떤 배열을 선언을 했고, 자, 그래서 인덱스를 여기다 선언을 했어요. 인덱스는 0번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배열의 시작은 항상 0번입니다. 예. 이 공식을 적용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ARR 만약에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번부터 시작하죠. 0, 1, 2, 3, 4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 0번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용한 게 바로 배열 인덱스 0번을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문을 이제 만났어요. 반복문을 할 건데 여기 반복문 안에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str 토큰이라고 하는 객체가 할 수 있는 행동 has more tokens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함수의 뜻은 뭐냐면 여기 옆에 제가 주석을 달아놨어요. 어느 위치의 값 토큰을 사용했는지 기억하고 있는 함수가 바로 has more tokens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이거죠. 지금 이 값들 중에 어디를 사용했냐 이거예요. 만약에 42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 has more tokens는 현재 42자리를 기억하고 있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그 뜻입니다. 별거 없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has more tokens로 그렇게 해서 조건이 성립을 하면 이 안에 거를 반복하겠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봐야 되는 게 str tokens의 지금 테스트 2번에 컴마 기호로 구분을 하는 거니까 가장 처음에 탐색을 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얘가 되겠죠. 15자리가 되겠지. 맞죠? 15자리 먼저 해야 되잖아. 왜냐하면은 0번부터 출발이라고 했잖아요. 인덱스가.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진입을 합니다. 처음에 조건이 맞아요. 자,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하겠죠. 오리지널 어레이라고 하는 배열의 인덱스 자리 0번 자리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가 지금 0번 자리입니다. 제가 여기 잡은 자리, 지금 블록을 잡은 자리가 0번 자리예요. 그럼 15라는 값을 가리키겠네. 자, 그럼 그 15라는 값을 가리키는 자리에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 보면 인티저 클래스 안에 parse int라고 하는 함수를 수행하라 그랬죠. 자, 인티저 클래스 아까 여러분들 그 선언한 클래스 여기 이거잖아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인티저 클래스에는 무수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수 형태로 parse int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정수 형태 값으로 변환시킨다 이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타입캐스팅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C 언어에서. 예. 타입캐스트라 그러죠. 타입캐스트. 타입캐스트. 형변환 읽는다. 형변환.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정수값 형태로 변환시켜라 이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이 왜 등장한 거냐? 여러분 보세요. 얘는 지금 이 테스트 2번에 있는 거는, 이거는 문자 데이터일까요? 숫자 데이터일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문자 데이터예요. 얘는 문자 데이터라고. 엄밀히 따지면 문자열 데이터죠. 맞죠? 네, 문자열 값입니다. 왜? 쌍따옴표가 들어가 있었잖아. 맞잖아요. 쌍따옴표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문자열 값이에요. 테스트 2번도 결국엔 문자열 값이에요. 여기 지금 찍은 거. 이거 문자열 값이란 말이지. 근데 이 15라는 이 데이터가 지금 문자기 때문에 강제로 정수값 형태로 바꿔준 겁니다. 숫자 데이터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숫자 데이터로 굳이 이렇게 바꿔줬느냐? 이유는 뒤에 등장하는데,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네. 문자 값을 숫자 형태로 변환시키는 이유는 굳이 설명하자면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여러분 크다, 작다 또는 뭐 같다 이런 어떤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숫자 형태로만 비교할 수 있죠. 문자 형태로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문자 형태는 비교가 안 돼요. 알고 계세요? 문자 값을 어떻게 비교해? 물론, 비교할 수도 있는 연산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숫자 형태로 비교해야 정확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인티저가 여기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이유가.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거는 문자야. 숫자가 아니야. 근데 얘를 숫자로 바꿔줘야 된다 이 뜻이지. 이해되셨나요? 네, 바로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오리지널 ARR 여기에다가 배열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지. 자, 배열을 여기다 제가 만들게요. 이미 테스트 2번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하나 선언할 수 있겠네. 자, 오리지널. 이런 배열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0번 자리,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이렇게 원래 들어가겠죠. 근데 일단 0번 자리에다가 뭘 하는 겁니까? 가장 먼저 인덱스가 0번이었으니까 얘가 0번이었으니까 여기다가 15를 저장하겠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처리를 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환시키고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켰죠. 인덱스 뿔뿔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인덱스는 인덱스 플러스 1과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을 증가시키니까 다음 인덱스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1이 되겠네. 0에서 1을 더했으니까 1 되겠죠? 자, 다시 타고 올라갑니다. 그럼 또 얘를 만나겠죠. 비교를 하겠죠. 현재 어느 위치에 토큰을 사용했는지 기억을 하고 있겠죠, 얘가. 그러면은 어디까지 지금 진입을 한 겁니까? 15자리는 끝났어요. 그 다음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 자리 가야겠네. 맞잖아. 여기 자리 가는 거잖아요. 네. 여기 자리 가는 거예요. 여기 자리. 컴마 자리를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 그랬잖아. 그럼 15가 끝난 다음에는 당연히 다음 컴마 자리는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막대기 찍은 자리. 여기 있는 걸 기준으로 두 번째 데이터 탐색을 하겠다 이 뜻이겠죠. 그러면은 컴마 값을 현재 지금 일치하는 자리를 찾았으니까 그럼 얘는 조건이 성립을 하겠죠. 예, 컴마를 만났으니까 한 번 더 안으로 진입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리지널 ARR 배열 인덱스 이번엔 1번지 값이죠. 1번지 값이니까 여기에 1번지 값을 만들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이 1번지 값에다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인티저 파스 인트 정수화 시켜라 그랬죠. 그럼 어떤 걸 정수화 시켜야 돼요? 마이너스 41이라는 걸 정수화 시켜야겠네. 여기 이 자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41이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들어가야 되겠죠. 다시 인덱스 플러스 플러스 만나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2번지 값이 되겠죠. 맞죠? 네, 2번지 값으로 이제 카운트가 됩니다. 자, 다시 중괄호 만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반복문 또 비교해야겠죠? 자, 그래서 현재 어느 위치 토큰까지 사용했나요? 여기 나온 대로 하면은 지금 이 자리는 사용했고, 또 컴마 자리를 만나서 지금 이 자리를 딱 만나게 되겠죠? 그럼 이 자리부터 또 이제 세 번째 카운트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컴마 기호를 만났으니까 조건이 성립하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배열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2번지 값 자리에다가 또 정수화 시키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에 1, 2라고 하는 이 문자열 값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 형태로 정수값 형태로 저장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음 인덱스 또 저장을 하게 되니까 이제 증가를 시키면 3번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올라갑니다. 예, 증가해서 또 비교하겠죠. 올라가서 비교하니까 또 컴마를 만났는지를 또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 12자리까지 끝났고 컴마 자리 여기를 또 만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 자리부터 이제 탐색을 들어가게 되겠네요. 이 옆에 자리. 예, 여기서부터 들어가는데 3번지 값에는 당연히 또 컴마를 만났으니까 자, 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진입해요. 그래서 정수화 시키라 그랬으니까 이 자리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42가 저장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적용해가지고 4번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2. 5번지 뭐가 됩니까? 2가 저장되겠죠. 그 다음에 6번지에 뭐가 저장됩니까? 4가 저장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맞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얘는 문자인데 문자야. 이게 어떻게 숫자라고 볼 수 있어? 컴마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문자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숫자 형태의 배열 객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저장을 시켜주겠다 이 뜻입니다. 정수 형태로 변환을 해서 이해되셨나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구간 설명 끝났고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서 반복을 또 돌려봐도 이제 컴마가 더 이상 여기에 등장을 안 하죠. 4자리 이후에는 컴마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틀렸으니까 이 반복물 탈출하겠죠. 네, 탈출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찍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이 형태의 0번부터 6번 자리까지 여기에 이 값들이 저장되는지 한번 검증을 해봐야겠죠. 자, 이대로 정말 저장이 되는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0번은 15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제가 이 배열 값으로 바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15 나오네? ARR의 0번 자리 어떻게 됐어요? 15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번 자리 찍어볼게요. 자, 1번 자리 찍게 되면은 이번엔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41이 나와야 돼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41 나왔죠? 저장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리는 12가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은 2번 자리 바꿔보겠습니다. 출력해 볼게요. 10이 나오죠? 네, 그 다음 3번 자리 찍어볼게요. 배열 3번 칸 40이 나오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지금 검증 끝났어요. 다음 4번 자리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되죠? 제가 배열 4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실행 누르면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오케이, 됐죠? 다음 5번 자리 가볼게요. 자, 5번 자리 배열 찍으면 2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됐죠? 자, 6번 자리 찍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디버깅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4가 나오죠? 여기 4 저장됐죠? 그러면은 진짜 내가 분석한 게 맞는 거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분석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흐름 이해되셨다면 이제 그 다음 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값이 다 저장된 거 확인했어요. 자, 이제 여기 인티저 정수 타입으로 해서 new array라는 객체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배열을 생성한 거에다가 뭘 하라 그랬어요? add 함수를 호출하라 그랬죠. 아까 위에서 우리가 add 함수 선언을 했잖아요. 정의를 해놓은 게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실행을 해라 이 뜻입니다. 진입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add에다가 호출을 하는데 어떤 값을 두 개를 넘겼냐면 오리지널 어레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넘기고, 그럼 이 객체를 넘긴 거네 그대로. 이 배열 객체를 이대로 넘겼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전달된 거예요? 이 시작 주소 여기로 해가지고 이 객체 전체가 통째로 전달이 된 거죠. 어디로? 여기로. 여기로 전달된 거잖아. 맞죠? 여기로 이게 복사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컴마 찍고 99를 전달하라 그랬죠.
그럼 이 자리가 이 밸류 값이 99가 되겠네? 맞죠? 그렇게 지금 전달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add 함수를 지금부터 실행을 해볼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미리 분석을 끝내놨습니다. 어느 정도. 자, 다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정수 타입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 new array라고 객체 생성을 했어요. array라고 하는 클래스에 이 배열 클래스가 있는데 거기에 copy of 복사를 떠라 이거죠. 복사. 뭘 복사 뜨라 그랬냐면 원래 7칸짜리예요. 7칸짜리인데 이 7칸짜리에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플러스 1을 시켜란 얘기는 한 칸 늘리라 이 뜻이지. 한 칸 추가해서 늘려라 이 뜻이에요. 7칸에서 한 칸 추가하면 몇 칸이에요? 그럼 8칸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7이 추가가 돼야겠죠?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 원래가 7칸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인데 한 칸 추가함으로써 여기에 8칸이 돼버린다 이 뜻이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8칸짜리가 어디로 적용되는 거예요? new array라는 배열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new array를 따로 변수 선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 배열에서 실제로 봤을 때 이 지금 copy of라 그랬으니까 복사하라 그랬잖아요. 복사하는 거니까 15 여기다 복사 뜨고 마이너스 41 여기 복사 뜨고 12 복사 뜨고 42 복사 뜨고 마이너스 12 복사 뜨고 맞죠? 네, 그 다음에 2 복사 뜨고 4 복사 뜨고 그 다음 여기 자리도 복사를 떠라 이거지.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아직 뭔가를 아직 뭐 우리가 대입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지금 0이 저장되어 있겠죠. 칸을 확장했지만 아직 아무 값도 안 넣었으니까 0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복사를 뜰 거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copy of를 해가지고 복사를 하라 그랬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복사를 떴어요. 자, 이렇게 배열 복사를 떴어요. 네, 사이즈 한 칸을 추가해서 복사를 뜬 겁니다. 그럼 2줄은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구간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자, new array 이 배열에 지금 어디 인덱스를 가리켰냐면은 대괄호 등장했으니까 배열의 최대 사이즈죠. 배열의 최대 사이즈면 지금 몇 칸입니까? 네, 여기 8칸이잖아. 8칸 8칸이잖아요. 맞잖아요. 8칸이잖아요. 8칸. 그러니까 결국 8칸짜리의 이 최대 사이즈에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1 처리를 했죠. 자,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랭스가 8칸이니까 지금 실제 이 값이 지금 얼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8이에요. 8. 8이라니까. 지금 여기다 잘 적을게요. new array .length 이거가 8이라고. 8이에요. 8. 그럼 8인데 거기서 마이너스 1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뺄셈을 하니까 얘가 7로 바뀌죠. 백 1을 한 거잖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7을 가리키고 있는 거네. 7? 그럼 이 자리가 되겠네. 맞죠? 예, 지금 제가 포인터 선택한 녹색 포인터 자리 이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뭘 저장하라 그랬어요? 벨이라고 하는 변수 값을 저장하라 그랬죠? 벨이라고 하는 건 얼마였어요? 여기서 99를 넘겼잖아. 그러니까 99를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에 99가 저장되겠죠? 자, 그럼 실제로 여기에 99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저장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자리에 99를 저장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게 실제로 99가 저장됐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지. 자, 이걸 한번 디버깅해서 찍어볼까요? 자, system.out.print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찍어보면 된다니까요. new array 몇 번 자리에요? 여기 7번 자리잖아. 그러니까 7번 자리를 여기다 찍어보면 돼. 정말 99 나오는지 볼까요? 99 나오네. 지금 이게 실행된 게 지금 99예요. 아, 그럼 7번 칸 자리에 지금 99가 저장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케이, 검증 끝났어요. 자, 그럼 얘는 지우고. 자, 얘를 리턴 시키라 그랬죠. 리턴할 값은 new array. 그럼 new array를 리턴을 시키게 되니까 이만큼 값을 그대로 어디로 전달하는 거예요? 메인 함수 쪽에 있는 얘한테 전달하는 거죠. 맞죠? 예.
여러분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함수는 종료가 되고 나면 완전히 증발해서 사라집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이 함수는 종료되고 나면은 그냥 존재가 사라져요 원래. 그래서 리턴을 시켰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메인 함수 쪽에 이 new 어레이가 결국엔 이 값이 그대로 다 전달되어 받아지겠죠. 메인 쪽에서.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인 함수 쪽에서 전달받은 값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대로 값이 다 전달이 될 거고. 자, 이 구간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제가 좀 미리 설명드리면, 이 구간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장 큰 값이 뭐냐를 찾는 거잖아요. 최대값. 최대값 탐색 알고리즘이에요. 제가 지금 범위 잡은 이 구간은 가장 큰 값이 뭐냐, 배열 내에서 가장 큰 값이 뭔지를 찾아내서 출력해라, 그 알고리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히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뭐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일일이 뭐 비교할 필요도 없어. 여기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뭐예요? 99잖아요. 아니 맞잖아. 99잖아. 99가 가장 큰 거죠. 맞죠? 99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중에 가장 큰 값인 99를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과로 출력을 하겠죠. 네, 그래서 얼마나 나온다? 99가 출력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실행을 통해서 맥스 넘버 저장을 하게 되면은 실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하면, 자, 여기, 잠깐만요. 얘는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필요가 없지. 얘는 지워야지. 자, 실행해 볼게요. 네, 99가 나오죠. 네, 99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최종 값으로 맥스 넘버에 저장되는 건 99가 저장된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거 출력하기 전에, 결과 출력하기 전에 여기 있는 걸 한번 찍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상한 뭐 쓰레기값 같은 게 막 찍혀 나오는 게 막 목격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이 반복 작업을, 비교 작업을 하기 전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민밸류 최소값을 여기다 저장해라 그랬는데, 이 맥스넘버 값을 찍어보면 실제로 음수값 막 엄청 이상한 값이 막 나옵니다. 이게 무슨 값이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값이야? 아마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뭔 뜻이냐면, 민밸류라고 하는 이게 인티저 정수 범위에서 가장 작은 값을 지금 찍어낸 값이, 그게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알고 계세요? 실제 이 범위로 이렇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147483648이라고 하는 이거 있죠. 이 자리가 인트의 가장 작은 범위입니다. 이거 이상으로 마이너스를 이제 넘어가면 이거 언더플로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하 값으로 찍을 수 있는 민 밸류가 정수 범위 타입 자료용에서는 이 값이 범위가 되고, 가장 크게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 밸류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최소 값이 얘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실제로 찍혀 나오는 거죠. 자, 한번 제가 그대로 출력을 해볼게요. 네, 실제로 찍어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2147483648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 타입 범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얘는 정수 타입 범위에서 가장 작은 범위에 속하는 얘를 이 맥스 넘버에 저장시켜서 비교값 대상으로 출발을 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걸 다 비교를 하나씩 해보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가장 큰 값이 뭐냐? 99가 크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걸 너무 복잡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최대값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반복만 안 돌릴게요. 저게요. 다른 강의 영상 보셔도 이건 그냥 최대값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이러고 그냥 정리해 두시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 알고리즘 흐름을 제가 좀 자세히 분석한답시고 좀 막 단어 하나하나 뜯어서 풀이를 하긴 했는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원래 이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어디서 봤냐면요.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여러분들 카카오톡 저기 보시면 단체 채팅방에 그 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 일명 챗봇이라고 하는 거 있죠. 챗봇. 저도 실제로 단톡방에 이거 챗봇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보통 거상 클라이언트 다운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아마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메신저 봇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메신저 봇이 이게 뭐냐면은 그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잖아요.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그 자동 응답을 해주는 게 있어요. 자동 응답 기능 메시지가 탑재된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까? 카카오톡을 간단하게 로그인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아니 실제로 제가 쓰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물론 코드까지 제가 보여드리는 건 힘들지만 메신저 봇이라는 거를 실제로 이용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단톡방 몇 군데 지금 방을 참여시켜가지고 투입시킨 챗봇인데 한번 제가 키워드를 입력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날씨를 입력하면은 자, 이 날씨를 알려주는 이 기능이 이게 원래 출처가 어디냐면 네이버 날씨 사이트 있죠. 네이버 날씨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 실시간 그 날씨 알림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거를 제가 웹소스 코드를 크롤링 해가지고 스크랩한 다음에 그 태그 부분을 다 삭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소스 코드가 이게 원래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원래 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면 여기 이런 거지. 여기 뭐 백령 24.1도씨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백령하고 여기에 원래 무슨 뭐야 무슨 TR 태그인가 뭐 이딴 게 막 들어가 있어. 진짜 그래요. HTML 태그 해가지고 뭐 24.1 뭐 도시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뭐 TR 뭐 해가지고 뭐 구름 많음 뭐 원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스 코드 구조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이런 태그 같은 거는 내가 필요가 없잖아. 이거를 이렇게 지워주는 거예요. 지워주는 거. TR 태그를 이게 지워가지고 문자나 특수문자 부분을 지워서 이렇게 공백 처리로 한 칸씩 띄어쓰기 처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할 때 이런 어떤 형식으로 이거를 내가 필요한 내용만 출력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지우는 작업을 할 때 아까 그 소스 코드에 달려있는 이거 있죠. 이 리플레이스 올 함수. 원래 이거를 보통 여기서 사용을 이제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챗봇 같은 거를 코딩 작업을 하는 게 얘가 자바스크립트 언어 기반으로 돼 있어요. 이게 실제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챗봇을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 언어 기반으로 작성을 가능한데 저는 그 챗봇을 다룰 때 이 코드를 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운이 좋았죠. 예, 좀 뭔가 어디서 많이 봤던 코드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카카오톡 단톡방에 이 챗봇을 제가 실제로 운영하는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때 이거를 제가 사용을 했던 기록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뭐 쓰는 사람은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안 쓴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래요. 자, 뭐 제가 분석한 이 난이도 수준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기능사 시험에 나왔으니까 산업기사 기사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이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처음 이 코드 접하자마자 이해가 안 돼서 좀 분석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저 어딘가요? 기사 수업 해주시는 저 엔잡 그 강의 사이트에 흥달쌤 그 강사님 있죠. 그분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거 좀 코드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구간이 있는데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그 메일을 따로 보내드렸었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도 요청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모른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이 문제는 자신 없습니다.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엽적으로 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향후에 또 등장했을 때 이거 봤던 문제인데 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